안녕하세요. 저는 KB인베스트먼트의 이현호 변호사라고 합니다. 방금 지펀드의 남성태 대표님, 큐픽스 배석훈 대표님께서 굉장히 의미 있고 값진 말씀 해주셨는데요. 이어서 좀 편하게 추가적인 어떤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부분들 좀 더 깊이 있게 좀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채팅창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.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에 질문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겠고요. 우선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을 잘 들었기 때문에 사회자로서 한 가지만 좀 궁금한 부분을 여쭤보고자 합니다. 그래서 지금 사실 블록체인도 말씀하신 AR이나 VR처럼 주목받은 지는 꽤 오래됐는데요. 킬러 앱이 없는 상황에서 그렇다면 이제 프롭테크 분야가 이런 블록체인의 킬러 앱이 나올 수 있는 좋은 어떤 영역이라고 보시는지, 만약에 그렇다면 어떤 형태의 킬러 앱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도 혹시 좀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. 네, 제가 블록체인을 잘 알지를 못해서 맞는 생각인지 모르겠는데요. 말씀드린 대로 프로텍 자체가 굉장히 방대해서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거래하는 과정, 부동산을 매매하는 과정이나 매물을 검색하거나 아니면 그거를 주인하고 이게 그 핸드오버를 하거나 그 핸드쉐이크 하는 것까지 다 포함을 한다면 블록체인도 비슷한 맥락에서의 어떤 그 접점이 있겠죠. 그러니까 그 이제 가상으로 거래를 하고 그 과정에서 신뢰를 키우거나 아니면 블록체인 베이스에 뭔가 그 이 라칭이 된다면 그런 맥락에서는 좀 그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이제 게임 체인저는 좀 퀘스천업을 하죠. 그러니까 블록체인이 있기 때문에 되냐 안 되냐는 조금 다른 얘기인 것 같고 그거는 배보다 배꼽일 수도 있고 그거가 이제 메인 키 드라이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블록체인은 사실 굉장히 다양하게 쓸 수가 있어서 어떤 특정 분야의 블록체인 때문에 뭔가 확 바뀐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분야가 블록체인 때문에 좀 개선이 많이 되고 실제로 하려고 하는 어떤 혁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네이블러 정도라고 생각을 한다면 많은 부분에 있어 트랜잭션이라든지 아니면 건설 시공 같은 경우에도 결국 그 시공이 끝나면 주인한테 이거를 그 클라이언트한테 넘겨줘야 되잖아요.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시설 관리나 이제 그 이 건물 운영 체계로 넘어가니까 그 과정에서의 어떤 핸드오버 과정에서의 어떤 시큐리티나 아니면 이런 거를 뭐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 전체적으로는 워낙 그 프로텍 자체도 그 다른 생태계 비스무리하게 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블록체인이 도움이 줄 수 있는 거를 찾아보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그 남성 대표님 지펀드에서도 굉장히 AI 쪽으로 지금 이제 배석훈 대표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데이터 쪽에서 굉장히 강점이 있으신데요. 이 블록체인 쪽에 대한 어떤 솔루션이나 어떤 거래 방식에 대해서 이미 좀 도입도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? 사실 뭐 블록체인 쪽하고는 아직은 저희는 뭐 접점을 만들고 있지는 네, 않고요. 네네. 다만 그 AI, 그러니까 좀 전에 이제 처음에 이제 그 말씀 주신 그 내용이 이제 어떤 혁신의 어떤 그게 어디서 나타날 수 있겠느냐 네. 그 말씀 주셨잖아요. 네네네. 그래서 저는 이게 그 수평적인 뭐 확장, 뭐 수직적인 확장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한데 뭔가 큰 변화가 나타내려고 하면 업의 본질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좀 생각이 들어요. 예. 그래서 아까 잠깐 언급을 드리긴 했지만 오픈도어라고 하는 그 회사가 기존의 업의 본질이 서비스업이었던 사업을 어떻게 보면 캐피탈 비즈니스로 업스케일한 부분들이 있습니다. 예. 그 어떤 핵심의 AVM이라고 하는 AI를 활용한 자동 가치 산출 알고리즘을 만든 거잖아요. 근데 그게 있다 보니까 사실 비즈니스라고 하는 그 어떤 우리가 IT 비즈니스, IT 서비스에서 캐피탈 비즈니스로 바뀌게 되면서 캐피탈 인젝션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옵션이 생기는 게 되잖아요. 네. 물론 이제 한국에서도 도입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많겠지만 예. 정부에서 좀 막고 있는 네. 그런 상황도 보이고 문제가 지금 좀 하기 힘든 상황이죠. 예. 네. 그래서 뭐 그런 내용 아니면은 카테라라고 하는 사례를 아까 조금 언급드리려 말았는데 예. 이 회사는 이제 건물을 조립을 하는 회사거든요. 예. 그래서 건물을 짓는 어떤 건설업을 하나의 제조업으로 바꿨었던 네. 어떤 그런 부분에서 물론 혁신의 어떤 그 포인트가 나오는데 네. 문제는 이제 카테라도 아무래도 처음이다 보니까 첫 술에 배부를 수가 없어서 좀 잘 안 되는 부분들은 있는 것 같아요. 아마 캐피탈이 많이 잠겨버리는 바람에 근데 그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아마
우리들은 좀 더 많은 옵션들을 가지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을 이제 사회 사실 사업의 비즈니스의 구조적인 혁신이 저도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실제로 한국의 많은 스타트업들이 미국에 진출해서 이 어떤 프로 캐피탈 영역이죠. 거기서 이제 사업에 진출하는 것도 최근에 많이 늘은 것 같고요. 아무래도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 규제가 너무 굉장히 좀 센 방향으로만 가고 있어서 조금 혁신을 좀 좋아해야 하는 측면도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. 네. 질문이 더 한번 확인을 해보고요. 뭐 채팅창에 이제 질문이 올라오는 거를 제가 보면서 편안하게 한번 여쭤보도록 하고요. 이제 아까 이제 두 분께서 발표해 주신 거 들으면서 혹시 큐픽스에서는 그러면 이 사스 모델을 발전시켜 나가시는 또 현재 상태에서 데이터 채집 방식의 혹시 강점이라거나 좀 대표님께서 강조해 주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실까요? 네. 저희는 이게 아무나 쉽게 하는 게 지금 지향점이고요. 그러니까 아까 소개해드렸던 메타포트는 전문가가 고퀄을 만드는 게 지향점이고, 저희는 아무나가 쉽게 하는 게 이제 대중화 시키는 거라서 사실 데이터 취득이란 측면에서는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노력을 하는 거고, 그 다음에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스케일도 굉장히 크고, 그 다음에 자주 촬영해야 돼서 데이터 취득을 자주 해야 되고, 그러니까 넓은 공간을 자주 하는 걸 지향으로 하고 있고, 따라서 여기서 획득한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는 이제부터 행복한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. 결국은 AI든 빅데이터든 데이터가 쌓여야 되는 건데, 이 데이터가 그냥 쉽게 쌓일 수 있는 것만은 사실은 아니거든요. 예를 들어 매니팩처링 인더스트리에서 어떤 IoT나 이런 부분은 센서가 있고, 그 센서가 이렇게 쫙 데이터를 모으는 거니까 거기서 취득한 방식하고는 좀 이게 좀 다르죠. 이 경우에는.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사람이 데이터를 취득해 사진을 찍든 뭐 특별한 장치를 쓰든. 근데 이게 점점 마찬가지로 자동화되면서 로봇도 도입이 되고 드론도 드론이나 로봇이나 똑같이 이제 자동 어떤 항공 장치니까 항해 장치니까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한 단계 점프가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메타포트든 저희든 사람이 카메라를 이렇게 쫙 찍어서 이렇게 데이터를 현장 어떤 이미지를 획득하는 건데 그게 사람이 아니라 드론이라고 상상. 그러니까 드론은 지금 언뜻 생각하면 고외인데 사실 지금 인도어 드론도 굉장히 활발하게 연구되는 토픽이거든요. 그렇죠. 그러니까 방 안을 돌아다니면서 로봇이 자고 있으면 그 다음날 다 끝나는 거예요. 이런 게 아마 앞으로 방향성이 아니고 그건 되게 현실적인 진행인 것 같습니다. 역시 그래서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가 수집이 되면 될수록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머신이 좀 더 고도화되실 거고요. 그렇죠. 그렇게 되면 더 빠르게 또 편리하게 편의성을 더할 수 있다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. 그 데이터와 연결해서 사실 지펀드에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걸 뭐 제가 이해하기로는 변수를 어떻게 잡는지 또 데이터를 어떤 방식으로 조합하는지에 따라 굉장히 사실 어떤 아파트 입주민, 저도 아파트 살고 있는데 입주민 입장에서 굉장히 유용한 어떤 인사이트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데이터의 핸들링이나 또 어떤 가공 또 사용 측면에서 실사용자들이 좀 더 와닿을 수 있는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? 지펀드의 어떤 강점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.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저는 이제 기본적인 뭐 전제랄까요? 좀 고민의 어떤 시작점은 우리나라만큼 부동산에 전 국민이 올인하는 나라가 있을까? 그리고 전 국민이 이렇게까지 부동산의 전문가가 되어야 될까? 그리고 전 국민이 모든 매물들을 다 뒤집어 가면서 밤새도록 뭐 몇백 시간을 투자를 해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? 사실 그런 데서 시작을 했어요. 그래서 사실 이제 AI 회사들은 다 좀 공감하실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사실 인형 눈 붙이는 작업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. 그래서 사실 그런 단순 반복 작업은 서비스 프로바이더 회사에서 사람을 고용을 해서 하면 되는 일이고 사람들은 저희가 잘 차려놓은 밥상을 그냥 잘 편하게 떠서 먹으면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느냐가 사실 저희의 고민의 결이고요.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생각을 하는 거는 고객 중심, 그러니까 사용자 중심으로 어떤 반대로 이제 이거를 해체를 한 다음에 다시 재구성을 해보자. 그래서 금융에서도 보면은 지금 그런 언번들링 그리고 리번들링
움직임이 있는 네, 것처럼 네. 부동산을 사용하는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그 매물 정보를 어디서 확인하고 또 관련된 정보를 어떻게 보고 또 의사결정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또 세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변수들까지 같이 이렇게 정리를 해서 종합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 네. 이 과정을 네. 좀 하나로 묶고 좀 더 편하게 시간과 노력을 뭐 굉장히 뭐 100분의 1 수준으로 줄일 수 있는 네, 네. 그런 그 솔루션들을 지금 찾고 있는 예, 예, 상황입니다. 예. 확실히 좀 시장의 왜곡을 많이 잡아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예, 예. 이게 뭐 편중된 소문이나 무슨 좀 루머의 부동산 시장도 많이 움직이잖아요. 네, 네, 네. 좀 과열돼 있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.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다른 이제 교수님의 어떤 말씀이시긴 한데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뭐 정부의 어떤 정책 중에 하나가 네. 수요를 좀 떨어뜨리는 그래서 집을 사지 못하게 하는 어떤 그런 거로 지금 돼 있는데 이게 아니라 수요를 퍼뜨리는 수요를 여러 군데로 이렇게 분산시키는 게 좋은 정책의 방향이지 않느냐. 아, 예, 예. 근데 그런 분야를 잘할 수 있는 게 사실 이 기술의 영역이잖아요. 기존에는 보지 않았었다. 그렇죠. 저희들이 유튜브를 보더라도 전혀 손 한번 클릭 한번 안 해봤을 것 같은 주제와 그 영상을 한번 우연히 던져줘서 네. 그 사람이 소비하면서 아 이런 세계가 있구나. 네, 네. 지경을 넓히는 그게 부동산 시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네, 저는 네, 생각합니다. 네. 뭐 아직까지도 최근에 TV 프로그램도 있습니다만은 부동산 쪽은 뭐 직접 가서 보고, 예. 네. 뭐 뷰도 한번 보고 그런 프로그램도 지금 있지 않습니까? 이게 뭐 집을 구해주는 그런 네. 프로그램. 그래서 좀 전통적인 방식이 아직도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사실은 큐픽스 같은 테크 중심의 회사들이 인간으로 하여금 조금은 거부감 없이 공간을 이제 어떤 디바이스를 통해서 인식할 수 있게끔 더 도와주시고 또 데이터를 통해서 밸류 애드를 해주시고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시고 그런 게 저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한 가지 그럼 이제 유저 측면에서 또 아무래도 정부 말씀이 나와요. 부동산 얘기하다 보면 규제 측면에서 지금 대한민국 이 시스템 속에서 이제 사업하시기에 제일 하나 좀 막힌 게 뚫려야 된다 이런 규제가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? 네. 이 내용이 약간 기술 그래서 예. 이렇게 예. 가면은 이제 조금 예, 예. 그냥 간단하게는 사실 저는 그 정책은 어떤 정책이든 네네. 당연히 입안하신 분들이 네. 어련히 고민하고 해서 네. 만드셨다고 생각을 하는데요. 네네. 다만 그 모든 그 사용자들도 일반인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일관성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. 네. 그래서 하나의 정책이 나오고 뭐 적어도 3년, 5년 정도를 내다볼 수 있는 어떤 certainty, 네. 확실성이 있어야 되는데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뭐 불안한 상황이 되면은 네. 사람들이 일단 패닉 바잉 하는 어떤 그 원인이 가장 예, 큰 예. 원인이 전 정부의 좀 그 일관적이지 않은 네네. 어떤 정책에서 비롯된 네. 게 아니냐 는 네. 생각이 네네. 들거든요. 아,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네. 그렇죠. 예, 일관성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. 네네네. 특히 세제 같은 것도 많이 바뀌고 해가지고요. 네. 저만 너무 질문을 해서 죄송한데 제가 워낙 오늘 강연을 듣고 궁금한 게 많다 보니까 이 큐픽스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지금 이미 AI적인 것도 다 도입이 되셨을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이거를 예를 들면 설계에 실제 응용한다. 그래서 뭐 미래를 그려보면 실제 설계사가 아예 필요하지 않은 수준까지 그렇게 목표를 혹시 갖고 계신가요? 네, 그러니까 좋은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. 네. 그러니까 사실 그 저희가 하는 디지털 트윈은 그 다양한 정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메타버스만큼이나 되게 좀 버블이 낀 용어이긴 한데 그 이 퍼실리티에서도 디지털 트윈이 있고 매니팩처링 디지털 트윈이 있고 뭐 서플라이 체인 디지털 트윈이 있고 스마트 시티 디지털 트윈이 있고 심지어는 개인에 대한 디지털 트윈도 있는 거거든요. 아니면 어떤 커뮤니티나 소사이어티에 대한 디지털 트윈도 있고 그러니까 이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면 트윈이잖아요. 트윈인데 디지털화된 나, 디지털화된 복사인데 예, 예. 거기에 대해서 어떤 미래 내지는 이게 어떤 방향으로 발전할 거냐를 보면 그러니까 좀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인 게 그 인더스트리와 관계없이 현재 상태는 디지털 데이터를 모으고 분석하고 가시화하는 정도 수준까지. 근데 이 다음 단계는 다들 이제 프리딕션 모델이 맞는 방향인 것 같거든요. 프리딕션이라고 하면 과거 데이터가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익스트라폴레이트 하는 거. 그렇다면 1년 후에는 어떻게 될 거냐. 그러니까 건설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런 지금 현재 데이터가 와서 보니까 이 프로젝트는 아마 3개월 정도 딜레이 될 거다. 아니면 이거는 6개월 후에 아마 그 버짓을 초과할 거다. 이런 프리딕션이 나와야 되는 거고. 예.
그 다음이 optimization. 그 얘기는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그걸 지금 어떻게 고칠 거냐.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지금 당대 해야 될 내 액션은 뭐냐, 뭘 수정해야 되고, 그게 그 다음 단계인 것 같고요. 방금 말씀하신 게 거의 궁극적인 모습, 굉장히 트랜스포마티브하게 이제는 시스템이 처음부터 제안을 해주는, 네. 이렇게 가라 처음부터. 네네. 근데 그런 부분은 사실 매뉴팩처링이나 디자인 부분에서 많이 선도적으로 진행돼 있거든, 제가 알기로는. 예, 예. 그러니까 뭐 설계도 이제는 시스템이 어느 정도는 제안을 해주고 있고 전통적인 방식으로 상식을 깨는 어떤 아이디어가 나와요 시스템에서. 예, 예. 근데 이런 거는 데이터가 축적되고 아무리 이게 그 다른 인더스트리가 진화를 하더라도 사실은 스킵은 없는 것 같아요. 어떤 식으로든 좀 시행착오는 해야 되니까 네. 이 프로텍이나 아니면 다른 분야도 더 빨리 도달할 수는 있지만 지금 처음 단계 데이터를 빨리 확보하고 그걸 가지고 분석하는 단계가 어느 정도 숙성이 돼야 그 다음 단계인 프리딕션 모델로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예. 실제로 뭐 건설에서는 공기나 추가적인 비용에 대한 인젝션이나 뭐 심각한 문제가 되죠. 근데 이런 그렇죠. 것들을 어느 정도라도 좀 프레딕션이 될 수 있으면 정말 말씀하신 대로 또 그런 어떤 예측 가능한 어떤 모델이나 시스템의 그런 것들이 캐피탈 영역에서도 충분히 활용이 될 수 있겠네요. 네. 부동산 네, PF도 굉장히 달라지겠네요. 그렇죠. 집값도 마찬가지죠. 그러니까 예. 현재에 대한 분석 외에 그래서 1년 후에 얼마가 될 건데가 좀 더 리얼하게 프리딕션이 돼준다면 그런 모델이 나와주는 게 다음 방향이 아닌가 싶습니다. 그러네요. 건설 단계까지 그 배석훈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고 그 이후에 이제 또 캐피탈 마켓에 대해서는 그런 데이터도 다 활용이 될 수 있겠네요. 이어서. 네, 근데 사실 그 AI의 이제 어떤 방금 대표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예. 뭐 프레딕션하고 추천 뭐 이런 쪽이 아마 주 그 영역인데요. 예. 사실 집값을 예측하는 게 과연 가능할까? 아, 네. 이 예를 들면 100년 동안의 온도 변화를 통해서 네. 앞으로 뭐 이 날씨를 예측하는 건 또 예. 모르겠지만 예, 예. 이 뭐 대통령 한번 바뀔 때마다 뭐 정책이 이렇게 업사이드 다운이 돼버리는 시기로 돼버리면 사실 집값 예측하는 게 굉장히 무색해질 수밖에 없거든요. 그래서 AI가 잘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이것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아, 네. 저는 조금 그 당사자로서 이걸 아. 해보는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난이도가 있군요. 예, 네. 맞습니다. 아무래도 네, 비정형 아마 데이터가 너무 이거는 많아서. 방금 말씀하신 거니 한 2시간 탑픽일 것 같습니다. 다음 기회가 되면 예, 예. 한번 좀 더 재밌게 논의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네, 네. 그래서 좀 전에 이제 그 아까 네. 제가 그 진로 사례 좀 네, 말씀드렸는데요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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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이게 그 AVM이라고 해서 자동 가치 산출 네. 모델링을 하잖아요. 네. 근데 그거를 사실은 진로에서 좀 잘 못했다고 지금 평가를 받는 그렇군요. 것 같아요. 예, 예, 예. 그래서 지금 뭐 지난 2분기에 3,800채의 집을 샀는데 그 중에 500채 이상이 60% 아니면 뭐 다른 여러 가지 관점이 있는데 60%의 자산이 언더워터. 이미 지금 벌써요? 예. 언더워터 감액을 시켜버렸군요. 예, 까지 갔다. 그 네. 얘기는 너무 비싸게 주고 샀다. 아, 그러네요. 그러니까 AVM 모델이 정확하지 못했다.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큰 손실을 보게 됐다. 뭐 이렇게 좀 얘기들이 나오고 네. 있거든요. 그래서 좀 쉽지 않은 영역. 어마어마한 돈을 투입을 했을 텐데 네네. 그 모델링은 근데 사실 그런 모델링은 제가 여담입니다만은 꼭 거대 기업만 잘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. 네. 그러니까 사실 모델링에 컴피티션도 많이 있는 것처럼 네네네. 예, 결국 진로는 실패를 했군요. 네, 너무 잘 들었습니다. 뭐 일단 어느덧 준비된 시간이 다 돼서 저희 추가적인 논의도 이쯤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요. 오늘 정말 값진 말씀. 사실 저는 아까 강연과 지금 말씀 나누고 나니까 이 프롭테크 쪽도 캐피탈 마켓 쪽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많이 높아졌습니다. 너무 감사드리고 두 분 이제 대표님께서 인사해 주시는 것으로 먼저 남성태 대표님께서 이제 마지막 인사해 주시고요. 네. 네,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. 네. 뭐 이렇게 그 큰 행사에 뭐 참 불러주셔서 참 감사드리고요. 아무래도 이런 자리를 통해서 또 여러 그 만나시는 분들하고 또 좋은 의견 나누고 그 날리지 쉐어링까지 할 수 있어서 저도 무척 뜻깊고 즐거웠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그리고 저는 이제 추가해서 이제 프로텍은 여전히 되게 초기 단계고 앞으로 업사이드가 굉장히 많은 섹터이기 때문에 이제 막 시작한 게 아닌가 태동기고요. 따라서 많은 스타트업들이 더 많이 관심을 갖고 참여를 하면 좋은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저희 세션은 이쯤 마치겠습니다. 네.
감사합니다. 네, 네. 고맙습니다. 네.